나이도 많은데 왜 그런 옷을 입고 다녀?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요새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많이 쇼도 하고 뭐 이벤트도 하고 또 뭐 팝업 스토어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최근에 일어났던 그 이벤트 중에서 루이비통 쇼 그 잠수교 밑에서 했던 거하고, 그 다음에 구찌가 경복궁에서 쇼했던 거, 그리고 캘빈 클라인이 얼마 전에 이제 성수동에서 팝업을 했는데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뭐 사실 제가 그 해외에서 유학도 했고 오랫동안 해외 생활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지금부터 그러니까 한 30년 전, 뭐 40년 전 그때만 하더라도 그 외국에서 특히 프랑스나 이런 유럽 쪽에서 한국이란 나라 자체를 잘 몰랐어요. 사실은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저한테 뭐 벼룩시장이나 이렇게 지나가면 뭐 이렇게 약간 희롱성으로 뭐 니하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국 사람이냐고 놀리고 뭐 그런 그 일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금은 보면은 한국이란 나라가 옛날이랑 그것과는 위상이 많이 달라졌고, 뭐 특히 뭐 명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명품의 그 구매력이 전 세계 지금 7위로 올라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리고 중요한 시장이 됐겠죠. 그래서 그 시장을 잡기 위해서 모든 그런 큰 빅 브랜드들, 그리고 특히 명품 쪽에 있는 브랜드들이 많은 힘을 쏟고 신경을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 뭔가 이렇게 옛날에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던 그런 나라에 이렇게 많은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신경 써주고 뭐 쇼도 하고 그런다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 좋은 부분도 있고, 약간은 뭐 그들에게 있어서도 어떤 상업적인 부분을 위해서, 마케팅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니까 굳이 뭐 꼭 우리나라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들의 장사를 위해서 오는 거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게 어떤 이유였던 간에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어떤 한 나라가 됐고, 그 나라에서 내가 살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자부심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그 디올, 제가 디올을 다녀갖고 자꾸 디올을 얘기하는데 디올이 아니고 루이비통 쇼, 그리고 뭐 구찌 쇼에 대해서 뭐 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남의 나라 브랜드를 우리나라의 그런 뭐 교통을 막 통제를 하고 이러면서 와서 굳이 쇼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댓글에 보면 굉장히 신경질적인 글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제 생각도 이야기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뭐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뭐 명품 브랜드들이 한국에 와서 그 쇼를 하는 데 있어서 막 교통 불편을 유발하고, 그리고 막 소음 공해를 일으키고 뭐 이런 거 불편한 점도 있고 뭐 거슬리는 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이벤트가 있고 뭐 축제가 있고 또는 뭐 시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뭐 그럴 수 있는 일이다,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유독히 이제 해외 브랜드들에 대한 어떤 반감을 드러내시는 것들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멀리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너무 그렇게 좀 적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닌가,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요. 저도 물론 그런 분들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그 인근에 살았거나 그랬을 때 교통 불편을 겪고 또 소음 문제가 있었다면 저도 싫어했겠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쇼를 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쇼를 하고 서울에 와서 쇼를 하면서 할 때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중계가 되고 한국에 대한 그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은 그 정도의 불편은 조금은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구찌쇼 같은 경우는 뭐 그 끝나고 난 후에 그 뒤풀이 행사에 있어서 너무 좀 요란하게 해서 그 부분 사람들한테 이제 반감을 일으켰던 거는 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이제 이야기들 중에 보면 뭐 굳이 뭐 그렇게 우리나라도 안 빌려주면서 고궁 뭐 경복궁 같은 그런 우리나라의 그런 유적지에다가 그걸 빌려줘야 되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많고 그러신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벡사이 궁전 아시죠? 한국 발음으로 베르사유 뭐 이렇게 벡사이라고 하는데 거기 궁전에 거기야말로 정말 그 굉장히 유적으로서는 가치가 높고 그런 곳인데도 그런 곳에서도 다 갈라시오니 뭐 쇼, 뭐 패션쇼 이런 거 다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은 정말 유적을 자기네가 보호하는 데 있어서 소홀하기 때문에 그러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건 너무 좀 너무 민감하게 이렇게 하고 뭐 남의 나라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유적지를 망친다. 혹은 왜 그런 걸 빌려줘야 되냐 이런 시각은 조금 너무 편협한 시각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뭐 저는 그런 명품 브랜드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쇼를 하면서 자기네 뭐 이익을 취하는 거 이런 걸 저런 걸 다 떠나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만큼의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패션인으로서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명품 브랜드들이 한국으로 옴으로 해서 이런 패션에 대한 어떤 굉장히 그 큰 관심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도요. 사실 패션을 하면서 제가 한국에 와서 느끼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한국은 사실은 패션하는 사람들 혹은 패션계를 굉장히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멀게 생각을 한다고 그래야 되나? 우리와는 다른 세상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세상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뭐 물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 사는 방식 또는 그 패션에 대한 그 어떤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이질감을 느끼실 수도 있고 또 굉장히 그 적대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뭐 사치다 이렇게 생각도 드실 거고 하여튼 뭐 우리와는 관계없는 그들만의 세상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그 관점으로 보시다 보니까 점점점 이 패션이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이 사람 사는 거와 이렇게 더불어 같이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그냥 그들은 그들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하고 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요. 이 패션이라는 건 사실은 그냥 라이프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뭐 흔히들 의식주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제일 먼저 오는 게 의잖아요.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뭐 액세서리를 좋아하고 어떤 취향으로 나를 꾸미고 이런 것들이 나의 캐릭터를 완성해 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를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과 이렇게 다르게 하면 굉장히 좀 뭔가 껄끄럽고 너무 튀는 거 싫어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긴 해요. 옛날에 왜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뭐 못이 이렇게 튀어나왔을 때 이렇게 뭐 맞지 않으려면은 그냥 다른 사람들과 다 비슷하게 똑같이 평범하게 그들 틈에 끼어라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이 회사에 나와서 옷을 입고 다닐 때 막 이렇게 좀 남자들이 특히 뭐 이렇게 좀 갇혀 있거나 뭐 좀 멋을내서 입거나 컬러풀한 옷을 입거나 이러면 굉장히 그게 뭐 하나의 비웃음거리, 뭐 놀림거리의 대상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뭐 지금은 그런 게 좀 덜하긴 하지만 지금도 아직도 그런 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꾸며서는 안 된다. 뭐 이런 편견 내지는 고정관념 같은 게 좀 많이 심한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여자도 마찬가지로 뭐 좀 튀게 입거나 아니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겠죠. 나이도 많은데 왜 그런 옷을 입고 다녀? 이상한 옷을 입고 다닌다. 젊은 애도 옷을 입고 다닌다. 뭐 이게 젊은 줄 아느냐? 뭐 이런 이야기. 근데 그런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대로 말하면은 제가 어떤 사람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제가 옷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촌스럽게 옷을 입었을 때 너는 옷을 왜 그렇게 입어? 촌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저는. 뭐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의 그런 취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입는 것일 거니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옷을 입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아무런 그런 꺼리낌 없이 그런 이야기를 상대편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는 특히. 뭐 옷을 그렇게 입어. 왜 그렇게 입어? 나이에 맞게 입어. 내지는 뭐, 네가 무슨 뭐 연예인이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남의 옷 입는 거에 대한 그런 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도 저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평범한 옷을 입는 사람들한테 내가 입는 옷을 나처럼 옷을 입어봐. 너 그런 옷은 내가 볼 때 너무 촌스러워. 이렇게 그건 강요거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데 상대편이 넌 그거 맛없는데 그거 왜 먹어? 그거 먹지 말고 내가 먹는 이거 먹어봐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모든 편견이나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억압적인 그런 부분들 같은 것들이 이런 한국 패션의 그런 디자이너들의 그런 부분을, 창의적인 부분을 많이 이렇게 좀 방해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많이 안타까워요. 제가 크리스찬 디올에 다닐 때, 사실 제일 부러웠던 것이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런 굉장히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그 크리에이션,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창출해내는 그 디자이너들의 그런 어떤 감각을 최대한도 이끌어내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에게 어떤 창의적인 부분을 어떻게든 좀 더, 좀 북돋워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이쪽에 와서 쇼를 하고, 그들이, 그런 어떤 마케팅의 일환으로 그걸 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한국이 어떤 그런, 물론, 그 브랜드를 홍보하고 거기에서 그 창출되는 그 이익에 대해서만 과연 생각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지금은 전 세계가 그 하나가 되고 있잖아요. 하루 일일권이잖아요. 말하자면 뭐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혹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들이 어떤 행사가 있고 어떤 트렌드가 있고 뭐가 지금 유행하고 있고 이런 걸 다 지금 실시간으로 듣고 느끼고 또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마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프랑스에 가서 쇼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것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본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한국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중국에서 할 수도 있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그걸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여러 나라의 그런 어떤 수도에 가서 그런 쇼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캘빈 클라인 행사 같은 경우에는 좀 하나의 이슈가 있었는데, 뭐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수동에서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장이 굉장히 좁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프레스들, 말하자면 그 언론 쪽에서 취재 오는 기자들이나 이런 그 기자들을 이제 다 수용할 수가 없었고, 물론 그게 이제 주최 측에서 제대로 준비 못한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쪽으로 해외 언론들 위주로 이제 들어가게 하고, 나머지 굉장히 수십 명의 기자단들이 아마 들어가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뭔가, 불평불만 내지는 굉장히 좀 안 좋게, 부정적으로 뭐 하려고 뭐 그런 행사를 해서, 기사도 별로 없고, 그리고 뭐, 거기 뭐 그 블랙핑크 제니도 왔었고, 그 다음에 이효리도 왔는데 다들 뭐, 뻘쭘해서 갔다. 막 이런 기사들, 굉장히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사실, 뭐 일간지라든가, 우리나라 유력 신문들 내지는 인터넷 언론들 이런 같은 경우, 패션 쪽에 관심이 있는 그런 기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일반 국민들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뭐 그거나 말거나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명품 브랜드를 입는 사람들에 대한 뭐 일종의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피해의식 내지는 뭐 저런 거를 뭐 그렇게 그렇게까지 뭐 부각시켜야 되나 하니까 아직도 그런 거를 사치품 내지는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 그런 패션에 대해서 다루는 기사들도 많이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를 보면은, 파리 패션 위크 할 때, 그 프랑스의 TF1이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KBS 정도 되는 그런 방송국이죠. 거기에서 9시 뉴스를 할 때 맨 뉴스 끝에 오늘의 쇼 해서 쇼가 그날 뭐 8개, 뭐 10개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한 3개 정도의 그 스파트 약간 그러니까 이제 제일 이제 명장면들 같은 거 이렇게 편집을 해서 브랜드 3개 정도를 브랜드 이름과 함께 이렇게 소개를 해줘요. 그런 문화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언론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처럼 제일 중요한 건 맨날 정치 얘기만 하잖아요. 정치 뭐 다 좋은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에 있어서. 뭐 패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영화, 뭐 음악도 있는 거고, 뭐 클럽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이 다 우리의 삶인데 보면 너무 한정적으로 어떠한 그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막아놓고 보는 그런 시선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참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런 루이비통이나 혹은 뭐 케빈 클라인 혹은 뭐 구찌 이런 유명 브랜드들, 명품 브랜드들이 한국에 와서 쇼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런 건 물론 제가 디자이너고 패션 쪽에 관심이 많고 또 제가 옛날에 디올에서 그 소위 말하는 명품 브랜드에서 실제로 일을 하기도 했었고 그런 어떤 단순한 이유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저는 사실 전에 그때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고 바로 디올에 취직이 돼서 들어가서 그 디올이라는 회사의 어떤 그 실체를 보고 굉장히 느꼈던 점 그리고 좀 약간 제 나름대로는 쇼킹했던 점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그 디올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서 처음 느꼈을 때 제일 놀랐던 부분은 디올이라는 회사가 제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회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무슨 얘기야? 디올 엄청 유명한 패션 회사인데 왜 제조 능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 얘기 뭐냐면 디올 본사, 제가 일했던 그 아비뉴 몽타뉴에 있는 디올 본사에서 일하는 그 600여 명의 직원들 중에 디자인 파테지라 일하는 분들은 100명이 채 되지 않고요. 그 아주 소수 정예의 그런 사람들이 일하는 그 핵심은 뭐냐면 디올에 일하는 어떤 하나의 브랜드의 값어치를 만드는 일, 말하자면 어떤 그 디올의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브랜드는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이 굉장히 브랜드를 만든다는 거, 특히 뭐 이런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만든다는 거는 뭐 그건 되지 않는 일이다. 아예 그렇게 그냥 불가능한 일이라고 사람들이 못을 박을 정도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까 이게 핵심적인 어떤 그런 논리 내지는 이론이 있더라고요. 그걸 적용하면 우리도 뭔가 그런 브랜드를 앞으로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내지는 희망, 꿈 이런 것들을 많이 그때 당시에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서부터 사실은 지금까지 한 30년 정도의 그런 저의 그 패션인으로서의 꿈은 뭐였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라는 게 저의 꿈이었어요. 물론 그거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꿈이었죠. 그냥 누구든지 그렇지만 꿈은 꿀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능력이 안 되고 그럼 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돈도 필요할 거고 조직도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서포트도 필요할 거고 하겠지만 그냥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도 뭔가 이런 한국의 디자이너로서 앞으로 이런 명품 브랜드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한번 만들 수 있는데 일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서부터 많이 연구도 했고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했던 부분도 사실은 그런 디자인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마케팅적인 부분을 좀 많이 연구를 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어떤 패션 쇼를 한국에서 와서 하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그 마케팅에 적용을 시켜서 그들 브랜드의 값어치를, 밸류를 점점 더 높이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쇼를 보면서 이제 그 많이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세계가 점점 하나의 지구? 그런 말들은 뭐 옛날부터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많이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 세계인들이 지금 사실은 각자 나라에서 살고 있고, 모두 다른 언어와 다른 관습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것이 지금 현재는 인터넷이라는 어떤 거대한 어떤 시스템 속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사실 프랑스 같은 경우 혹은 그 유럽에 있는 그런 명품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이 아시아 시장 내지는 북미 시장, 이렇게 유럽 그 자기네 본토의 시장 외에 이런 아시아 시장들에 대한 그 중요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왜냐하면 해외에서 제가 오래 살면서도 뭐 느낀 거지만, 그런 명품을 드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이 명품을 들지 않아요. 그 명품을 입거나 뭐 명품 백을 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거 어떤 생활 내지는 사는 거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다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일본이 한때 굉장히 그런 명품에 대한 열풍이 일었었는데, 지금은 전에 비하면 그 열기가 좀 많이 누그러들었다 그래야 되나, 조금 일반화되었다 그래야 되나요? 그리고 조금 유럽화 돼 가는 것처럼 그 명품을 드는 것이 과연 그게 뭐 어떤 값어치를, 내 스스로에 대한 값어치를 명품으로서 나타내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뭐 스스로의 뭐 자아 비판 내지는 깨달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 저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시작이고, 특히 젊은 친구들이 이런 명품에 대한 굉장한 그런 어떤 선망 내지는 그 굉장히 명품을 명품 백을 들므로 해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환희 같은 것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높은 것 같고, 또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는 그런 국민성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보게 되면 뭐 제가 뭐 루이비통의 뭐 팝업 레스토랑에 가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어떤 그 패션 이벤트가 있으면 그런 곳에 가서 뭐 유튜브를 찍기도 하고, 그러면 뭐 이분 뭐 돈 많으신가 보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자 그러면, 돈이 많아서라기보다는요, 저는 사실은 이 패션을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그럴 생각이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적인 명품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지금도 또 준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명품들이 그런 마케팅적인 요소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찾아가서 직원들이 어떻게 손님들을 대하는지, 그리고 그런 팝업 레스토랑을 했을 때 그들이 그 손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활용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유심히 살펴보러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단순히 제가 그냥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먹으면서 자랑하는 그런 걸로 유튜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의 저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고,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어떤 저의 커리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런 명품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저의 축적된 지식 내지는 노하우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앞으로 제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목표에 적용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또 공부하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한 거거든요. 유튜브도 앞으로 그런 제가 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같이 연계돼서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도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저기 그 유튜브 하면서 자꾸 뭐 저보고 뭐 말을 못한다, 너무 말을 못한다. 그 다음에 뭐 웃기지를 않는다. 뭐 이런 뭐 비판 내지는 그런 거 지적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의 캐릭터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명랑하고 뭐 그런 건 있지만 웃기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사람 웃기는 거는 재주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캐릭터를 억지로 꾸며서 웃기려고 노력하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게 보여질 거고, 저는 그냥 저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막 웃기는 유튜브로 만들어서 내가 유튜브로 성공을 해서 뭐 이걸로 돈을 벌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으로 유튜브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유튜브를 시작을 했냐면, 그냥 제가 모르는 여러분들과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루려고 하는 목표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한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 뭐, 많은 지적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뭐 말을 못한다서부터, 그 다음에 또 뭐 외모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뭐 제가 유튜브를 일단 시작을 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받아들일 준비는 돼 있기 때문에 시작은 했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말을 못한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요. 말 못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말을 못하는 것도 뭐 어떤 사람들에 따라서 뭐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뭐 저도 그거는 뭐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긴 한데요. 유튜브를 함에 있어서 꼭 말을 잘해야만 유튜브를 할 수 있다, 또는 성공할 수 있다, 사람들이 좋아할 거다라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논리, 그런 거는 뭐 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유튜브는 제가 모르던 사람들, 왜냐면 저는 똑같은 그런 패션 세계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만나는 사람들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정적이에요. 그런데 좀 더 넓은 세계에 있는 각 분야의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도 좀 하고, 제가 이런 사람인가 알리면서 그분들과의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 제가 좀 더 인간관계 내지 대인관계도 좀 더 넓게 하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어떤 생각했던 방향으로 안 가는 유튜브가 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 유튜브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롱텀으로 이걸 보고 있거든요. 단기간에 이걸 뭘 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해가지고 유튜브에도 어떤 사람이 그걸 언급하고 그랬던데, 기자들 다 쫓아내고 그랬다, 그런 해외 브랜드들이. 근데 어찌 보면은 약간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격하게 얘기를 하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관심도 주지 않았던 어떤 상황들인데,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우선 비판부터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어떤 고찰 내지는 성찰, 이런 것들이 별로 없고, 하여튼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패션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의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다 맞는 건 아니겠죠. 저는 저대로의 생각이 있는 거고, 또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우리나라 패션계가 좀 더 앞으로 발전을 하고, 저도 한 사람의 패션인으로 지금까지 굉장히 한 30년 동안 나름대로 꾸준하게 이 길을 걸어왔고, 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그리고 사실 좌절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제가 또 유튜브도 시작하게 됐고 했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을 얘기를 하고, 제가 어떤 느낌으로 지금의 우리나라 패션계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면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요.
뭐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뭐 구독자가 200명도 채 안 되는 200분도 채 안 되는 그런 유튜브 구독자를 갖고 있긴 하지만 저는 그분들이 다 소중하고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게 유튜브하고 연결을 시켜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좀 권고해 주시고요. 좀 관심 많이 가지고 좀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항상 끝날 때 이런